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물병원 임창원 원장입니다. 그제 경남 창녕에서 62차 ASF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내 양돈 산업에 굉장히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 것 같아서 조합원들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신 발생 동향과 농장의 대책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첫 발생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발생 이후 서유럽, 남아메리카를 거쳐서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첫 발생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형은 유전형 1이었고 그 이후에 유전형 2가 발생하면서 현재 아시아와 한국에서 발생하는 ASF 바이러스는 대부분 유전형 2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크게 유전장 1과 유전장 2로 나누는데 유전형 2를 또 IGR로 나눕니다. 2023년 김포에서 발생한 농장이 IGR1이었고 그 이후 대부분 ASF 바이러스는 IGR2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멧돼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전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IGR2 형태의 ASF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2025년 말 당진에서부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건에서 IGR1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과거에는 멧돼지로 인한 생물학적인 전파라고 했다면 지금 당진부터 발생하는 IGR1 유전형을 가진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전파보다는 기계적인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주로 모돈 폐사나 유사산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진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임상 증상이나 발생 양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주로 자동차 회사에서 ASF가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까지의 양상하고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전형적으로 모든 폐사나 유사산 등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농장의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폐사 증가나 그간에 있지 않았던 증상들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SF의 발생은 주로 생물학적 전파, 즉 감염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멧돼지를 통한 생물학적 전파와 함께 기계적인 전파, 즉 오염된 사료나 첨가제, 오염된 차량, 오염된 고기, 곤충 설치류와 개인 물품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기계적인 전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방역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장 종사자들 같은 경우 ISF 바이러스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외국인 종사자들에 대해서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보통은 농장에서 이들을 관리하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재 도드람 동물병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5일 방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모든 휴대 물품과 방역을 철저하게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방역에 대한 기초 정보나 교육까지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ASF에 대해서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불법 축산물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이 구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장으로 직접 받는 택배나 불법 축산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기계적인 전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차량 관리가 있는데요. 최대한 농장의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소독액이 빨리 얼거나 소독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농장의 입구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위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석회는 가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적당히 뿌려서 발열 이후에 소석회를 통한 강알칼리의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생석회에 물을 뿌려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는 생산된 곳이 ASF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곳에서 들어올 수 있게 물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드리며 특히 그 수피톱밥의 경우 야생 멧돼지가 어,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많이 검출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과거와는 과거에는 주로 멧돼지를 통한 전파가 많이 의심됐었던 상태라면 현재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전파를 통해서 농장에 ASF가 발생하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철저하게 기계적인 전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한 소독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기계적인 전파를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보다 먼저 ASF의 경험이 있는 동남아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남아에서는 쉽게 차량, 기자재 외부인들이 농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현재는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무형구역이나 완충구역, 청결구역 같이 여러 가지 방역구역을 설정하여 농장 안에 직접적으로 사람이나 외부인, 차량 등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충구역을 여러 곳으로 설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외부인과 많은 것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꽤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적용할 것을 권장드리지만 당장 이런 부분을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효과적인 그 완충 지역과 방역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개발하고 세팅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ASF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 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감에 의한 소독과 희석배스를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기계적인 전파가 창궐하고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지 모를 때에는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하며 정확한 희석 배율을 준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낮은 물 온도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버콘S와 같은 소독제를 권장드리며 버콘S 같은 경우는 4도씨에서 5분간 275배로 소독했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소독 전에 희석 배율을 확인하시고 희석 배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른다면 요즘 AI를 통해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소독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ASF 바이러스가 농장 유입이 되지 않도록 가장 유의해서 관리해야 될 항목은 농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 ASF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차량 소독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소독약을 뿌렸다고 해서 차량 소독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차량 소독 수세 방법을 따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량이 돼지를 실어 나르고 도축장이나 농장에 방문을 마쳤다면 무조건 유기물을 제거하고 예비 세척을 통해서 차량 적재함에 있는 오물 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계면 활성제를 뿌려서 적재함에 있는 찌든 때와 바이오필름을 철저하게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소독을 해야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있고요. 소독약을 뿌렸다고 해서 소독이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15분 이상 정차를 통해서 자연 바람을 통한 건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요즘과 같은 동절기에는 쉽게 소독약이 얼 수 있기 때문에 적재함에 있는 물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재함에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량은 경사도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그 이후에 적재함에 있는 어, 물이 저류된 물을 제거를 합니다. 이 이후에 자연 바람을 통한 건조나 적극적으로 열풍기를 활용한 건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어, 바이러스 살멸을 위한 어, 소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농장에서 준수해야 될 항목이고 이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동물병원에 확인해서 발굴하고 농장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SF 발생 차단을 위한 핵심 방역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어, 국내에 산발적으로 ASF 발생이 계속 지속이 됨으로 인해서 언제 저희 조합원 분들께서 방역 방역대에 소속이 되시거나 육학농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 동물병원과 서비스에서는 방역 조치 해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농가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원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농가에서 불편함이나 출하 적체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F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드람 동물병원과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부서원들은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교육들은 정형교 근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이고 특별한 상황과 대책들이 마련이 된다면 그때그때 이러한 형태로 조합원들께 알려드리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